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 사태에 빠졌습니다. 캐나다 북미 로키 산맥 한복판, 무자비한 불곰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랄만한 충격적인 초비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작은 호랑이라 불리는 진돗개라는 존재가 전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이토록 미치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대체 왜 전 세계인들이 입을 모아 진돗개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믿기 힘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캐나다에서 등산과 자연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 8년간 북미 대륙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인지 곰들이 점점 더 높은 고지대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로키 산맥 북부 지역에서는 곰 출몰 빈도가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위험한 촬영 환경에서 안전을 확보할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맹수 경계견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을 읽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천연 맹수 경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였죠. 진돗개라고? 그 작은 개가 곰을 상대할 수 있을까? 솔직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진돗개는 중간 크기의 조용한 개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산과 들에서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견종이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에 대한 경계심과 보호 본능이 다른 견종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몸집은 작지만 순간 폭발력과 지능,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나다는 거였죠. 한번 시도해볼 만하겠어. 한국의 진돗개 전문 브리더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 주간의 상담 끝에 저에게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어요. 이름은 써니. 생후 3년 된 수컷으로 순백색 털을 가진 아름다운 개였습니다. 써니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공항 화물칸에서 나온 써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죠. 안녕, 써니. 앞으로 잘 부탁해. 써니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주더니 제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준비됐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등산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에밀리, 진짜 그 작은 개로 곰을 맞겠다고? 차라리 총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동료 마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과연 써니가 실제 위험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처음 일주일간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써니는 정말 조용한 개였어요. 짖지도 않고 장난치지도 않았죠. 그냥 제 곁에서 묵묵히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너무 얌전한 거 아닌가? 하지만 며칠 후 변화를 느꼈어요. 산책 중에 다른 개들이 짖어댈 때도 써니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지만 멀리서 야생동물 냄새가 날 때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어딘가를 응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본능인가? 본격적인 등산 전에 가벼운 하이킹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써니는 앞서 나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정확히 제 옆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써니가 멈춰서더니 특정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써니의 긴장된 모습을 보니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뭐가 있는 거야, 써니? 몇 분 후, 그 방향에서 사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써니는 사슴을 쫓지 않았어요. 그냥 확인만 하고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특별해.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을 위한 등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로키 산맥 북부의 마운트 로버슨 인근 고지대. 최근 곰 출몰이 빈번한 지역이지만 그만큼 자연의 원시적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써니, 이번이 진짜 테스트야. 준비됐지? 써니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눈빛만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등산 첫날부터 써니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긴장시켰죠. 써니가 이상해. 뭔가 느끼는 게 있나?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써니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어요. 해발 2000m 지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배낭을 내려놓는 순간 써니가 갑자기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 중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특정 방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써니야, 뭐가 있어?
저는 써니가 바라보는 방향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소나무 숲일 뿐이었죠. 하지만 써니의 반응은 계속됐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써니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혹시 나중에 편집할 때 뭔가 발견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뷰파인더로 보니 더 확실해지네. 써니의 온 신경이 그 숲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털이 살짝 곤두서 있고 꼬리도 평소보다 높이 치켜 올려져 있었어요.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가? 하지만 10분 정도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심을 먹고 다시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써니는 그 숲을 등지고 걸을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후 3시경 해발 2500m 지점에서 또 다른 이상 현상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진 거였습니다. 그전까지 들리던 새소리, 다람쥐 소리가 모두 사라졌죠. 너무 조용한데? 써니는 이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사방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써니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 리가 없는데. 써니와 함께 생활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었지만 이미 써니의 평소 성격을 알 수 있었어요. 차분하고 침착한 개였거든요. 그런 써니가 이렇게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녁 5시경 야영지를 설정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평평한 바위지대를 발견해서 그곳에 텐트를 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써니가 그 자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주변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고 때로는 특정 지점에서 발을 긁기도 했어요. 마치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써니야, 여기가 최선인 것 같은데. 하지만 써니의 불안한 모습을 보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야영지를 재설정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결정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고도에서는 여름이라도 밤에는 영하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텐트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일 촬영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써니는 여전히 텐트 입구 근처에 앉아서 밖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제 곁에 와서 함께 쉬었을 텐데 이날은 달랐죠. 써니, 이리 와서 좀 쉬어. 써니를 불러봤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밖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보초를 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위험한 게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곰 스프레이를 확인해봤어요. 다행히 안전핀도 제대로 있고 분사구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 9시가 되자 주변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고지대의 밤은 정말 깜깜해요. 손바닥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죠. 하지만 써니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써니 덕분에 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네.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어요. 써니가 이렇게 경계를 서주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거든요. 설령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써니의 본능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자정 무렵 잠깐 졸았다가 깨어났어요. 써니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털이 더 곤두서 있고 숨소리도 더 조심스러워졌죠. 뭔가 정말 있나 보네. 그때까지도 저는 써니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죠. 새벽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를 뭔가가 깨웠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이게 뭐지? 써니는 이미 완전히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몸을 낮게 엎드린 채 텐트 입구를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털이 완전히 곤두서 있고 입술을 살짝 들어 올려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죠. 써니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봐. 그 순간 확실히 들렸습니다. 쿵쿵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친 숨소리도 함께 들렸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헤드램프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써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하고 있었죠. 곰인가? 정말 곰이 온 건가? 발걸음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텐트에서 20m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킁킁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써니가 처음으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말이죠. 조심스럽게 텐트 지퍼를 살짝 열어봤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 어둠을 가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불곰이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었죠.
어깨 높이만 해도 1m가 넘어 보였습니다. 성인 남성 두세 명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클 것 같았어요. 세상에, 저게 진짜 곰이야? 곰은 제 텐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아마 제 음식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써니는 여전히 엎드린 자세였지만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스프링처럼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죠. 써니야,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써니는 제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본능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야생의 본능이 깨어난 거였습니다. 곰이 텐트에서 1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다가왔어요. 이제 곰의 모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발톱만 해도 제 손가락보다 길었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곰 스프레이를 움켜쥐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게다가 곰 스프레이의 사정거리는 3-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곰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너무 멀었어요. 그때 곰이 뒷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 높이가 거의 3m에 달했어요. 달빛을 받은 곰의 거대한 실루엣이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정말 끝인가? 곰이 다시 네 발로 내려서더니 텐트를 향해 몇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거리가 5m도 남지 않았어요. 곰의 거친 숨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써니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텐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마치 화살처럼 쏘아져 나가는 것 같았죠. 써니,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써니는 곰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개라고 해도 저 거대한 곰을 어떻게 상대한다는 거죠? 써니가 저 큰 곰을 어떻게 해? 하지만 써니의 행동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곰을 향해 직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곰의 옆구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요란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왈, 왈왈왈, 평소에 거의 짖지 않던 써니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짖는 소리가 고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곰은 갑작스러운 써니의 출현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몸을 돌려 써니를 바라보더니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써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죠. 정말 믿을 수 없어. 저 작은 개가 저런 큰 곰을 상대하다니. 써니와 곰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써니는 곰과 정면 승부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리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죠. 곰이 앞발을 들어 써니를 내리치려고 하자 써니는 번개처럼 빠르게 피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른 각도로 돌아가서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곰을 놀리는 것 같았죠. 써니가 곰을 유인하고 있어. 곰은 점점 짜증이 나는 것 같았어요. 써니를 잡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써니의 민첩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곰의 거대한 몸집에 비해 써니는 마치 바람처럼 빨랐어요. 써니는 계속 곰 주변을 돌면서 짖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텐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곰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았죠. 정말 똑똑해. 곰을 텐트에서 멀리 끌고 가려는 거야. 곰도 결국 써니의 작전에 넘어갔습니다. 계속 써니를 쫓아가다 보니 텐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5m 정도였던 거리가 10m, 20m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곰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뒷다리로 일어서더니 위협적으로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가 산 전체를 흔들 것 같았어요. 저는 텐트 안에서 듣고 있었는데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렁찬 곰의 포효 소리에 써니가 잠깐 주춤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자세를 잡고 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한 작전을 시도했죠. 곰의 뒷다리 근처로 돌아가서 짖으면서 곰의 발가락을 살짝 물어당기는 거예요. 물론 상처를 내려는 게 아니라 곰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죠. 세상에, 저런 위험한 짓을. 곰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뒤돌아서 써니를 잡으려고 했지만 써니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짖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1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써니는 지치지 않고 계속 곰 주변을 뛰어다녔어요. 반면 곰은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써니가 정말 놀라웠던 건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한다는 점이었어요. 바위와 나무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면서 곰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피했죠. 마치 이 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처럼 모든 지형을 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의 산악 적응력이 이런 거구나. 곰은 이제 완전히 써니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텐트는 안중에도 없었죠. 써니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써니가 더 대담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짖기 시작한 거죠. 마치 이쪽으로 와봐라고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곰은 결국 써니를 따라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모습이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짖는 소리와 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죠. 써니가 곰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있어 15분이 지나자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텐트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혹시 곰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거든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분, 30분, 1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써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곰에게 당한 건 아닐까요? 써니야, 제발 무사해야 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개라고 해도 저런 거대한 곰을 상대로 무사할 수 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어요. 애초에 써니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나 싶었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써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써니한테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해가 뜨기 시작하자 조심스럽게 텐트 밖으로 나왔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곰이 있었던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큰 발자국들과 털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죠. 써니를 찾기 위해 곰과 써니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들 사이사이에는 싸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부러진 나뭇가지들과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죠. 1시간 정도 찾아다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멍멍. 써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써니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귀환. 써니의 짖는 소리를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써니의 짖는 소리가 한 곳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써니가 뭔가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위와 나무들 사이를 헤치며 30분 정도 더 올라가니 드디어 써니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써니는 높은 바위 위에 앉아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짖어서 뭔가에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래쪽을 보니 곰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곰이 있어? 하지만 곰의 모습이 처음과는 달랐어요. 완전히 지쳐 보였거든요. 바위 아래에서 헥헥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써니한테 끌려다니느라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써니는 바위 위에서 곰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곰이 다시 움직이려고 하면 짖어서 경고하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지켜보는 거였죠. 완벽한 통제 상황이었습니다. 써니가 곰을 완전히 제압한 거야. 제가 나타나자 써니가 저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곰에게서 시선을 떼지는 않았죠.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곰도 제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곤해 보였죠. 써니에게 완전히 당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써니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 써니를 불렀더니 마지막으로 곰을 향해 한 번 더 짖었어요. 마치 다시는 우리 영역에 오지 마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나서야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써니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온몸이 진흙과 먼지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혀를 길게 빼물고 헥헥거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뛰어다녔으니 당연히 지쳤을 거예요. 고생 많았어, 써니. 써니를 쓰다듬어주니 꼬리를 더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여전히 또렷했어요. 지쳤지만 성취감에 차 있는 것 같았죠.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써니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곰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였죠. 정말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텐트에 도착하자 써니는 그제서야 완전히 긴장을 풀었어요. 텐트 앞에 털썩 앉더니 혀를 빼물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생했구나. 물을 줬더니 단숨에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간식까지 주니 정말 맛있게 먹더군요. 몇 시간 동안 뛰어다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써니를 안아주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써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곰에게 공격당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 써니. 정말 고마워. 써니는 제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전신을 깨끗이 닦아주고 상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봤습니다. 다행히 어디에도 상처는 없었어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확인해봤지만 멀쩡했죠. 정말 다행이야. 상처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날 하루 종일 써니는 깊게 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게 잤어요. 몇 시간 동안 곰과 사투를 벌인 후유증이었겠죠. 저는 써니가 자는 동안 어젯밤 일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써니가 저런 거대한 곰을 상대로 저를 구해낸 거였거든요. 진돗개가 정말 대단한 개구나. 그동안 써니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한 개였지만 위험한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야생의 본능이 깨어난 거였죠. 저녁이 되어서야 써니가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보호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였죠. 이제 괜찮아, 써니. 곰은 멀리 갔을 거야. 하지만 써니는 그날 밤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텐트 앞에서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한번 위험을 겪고 나니 더욱 신중해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하산 준비를 하면서 어젯밤 일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죠. 써니가 실제로 제 생명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써니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써니는 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하산길 내내 제 옆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그날 밤의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다행히 카메라가 자동 녹화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서 모든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써니와 곰의 대결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이걸 정말 공개해도 될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내용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 편집 작업에 일주일을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라 써니의 지능과 용기, 그리고 인간과 동물 간의 신뢰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목은 한국 진돗개가 곰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에는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넣었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말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 몇 시간은 평범했어요. 구독자들의 일반적인 반응 정도였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만, 5만, 10만. 하루 만에 5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폭증했죠. 세상에, 저개가 정말 대단해. 진돗개가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본 동물 영상 중 가장 놀라워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놀라워하는 사람들, 진돗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접 키워보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3일 후에는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해외 유명 방송사들과 한국의 여러 방송사까지. 정말 이 영상이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어. 첫 번째 인터뷰는 지역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리포터가 써니와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에밀리 씨, 그 순간 기분이 어떠셨나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써니를 보면서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죠. 이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예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욱 많은 관심이 몰렸습니다. 특히 진돗개의 원산지인 한국에서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번역해서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개가 외국에서 이렇게 활약하다니 자랑스럽다. 진돗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써니에게 감사하다. 이런 게 진짜 국뽕이지. 일주일 후에는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진돗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진돗개를 키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돗개 입양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진돗개의 성격이 정말 저런가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일들도 생겼어요. 단순히 영상을 보고 충동적으로 진돗개를 키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였죠.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어. 진돗개는 다른 견종과 달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개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키우면 개와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과 올바른 사육 방법에 대한 교육 영상이었어요.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는 주인이 필요해요. 교육 영상에서는 진돗개의 역사, 성격, 필요한 운동량, 사회화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동적인 입양을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어요. 한 달 후, 진돗개 관련 영상 시리즈의 총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어요. 써니 덕분에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외모나 특별함만 보고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거죠.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증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단순히 유행 때문에 키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책임한 입양을 막기 위해 한국의 진돗개 보호단체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었죠. 올바른 입양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한국 진돗개 보호협회와 함께 국제적인 입양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개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예비 견주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첫 번째 시범 프로그램은 토론토에서 진행됐습니다. 진돗개에 관심 있는 50가구가 참여했어요. 2주 동안 진돗개의 특성, 훈련 방법, 필요한 환경 등에 대해 배웠죠.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달라요. 독립적이면서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죠. 하지만 그만큼 일관성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프로그램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제 진돗개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여러 진돗개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사람들이 이 견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참가자 중 한 명인 마이클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영상을 보고 단순히 멋있어서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책임을 요구하는지 알게 됐죠.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50가구 중 실제로 입양을 결정한 건 15가구였습니다. 나머지는 자신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결과였죠. 성공적인 첫 프로그램 이후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도시들까지 6개월 후 북미 전역에서 진돗개 입양 교육 프로그램이 정착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퇴역 군인들을 위한 치료견 프로그램에서 진돗개들이 큰 활약을 보인 거였습니다. 진돗개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진돗개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줘요. 다른 개들처럼 시끄럽게 굴지 않으면서도 항상 제 곁에 있어주거든요. 퇴역 군인 데이비드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상을 당한 후 심한 불안장애에 시달렸는데 진돗개 맥스와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회복됐다고 했어요. 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진돗개들이 특별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였어요. 진돗개는 아이들의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해요. 아이가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진정시켜줘요. 소아치료사 사라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진돗개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수색구조견, 치료견, 그리고 물론 야생동물 경계견으로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진돗개를 통해 사람들이 반려동물과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 거였어요. 개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감정을 가진 존재죠. 그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으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메시지가 진돗개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어요. 진돗개가 해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거든요. 우리 고유 견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한국 진돗개 보호협회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년 후 캐나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진돗개를 우수 작업견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매년 진돗개의 날을 제정해서 이들의 공헌을 기념하기로 했죠. 써니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끔 써니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 작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큰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거든요. 2년 후 정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로키산맥 국립공원에서 첫 번째 국제 진돗개 축제가 개최된 거예요. 북미 전역과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 진돗개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축제장에는 200여 마리의 진돗개와 그들의 가족들이 참석했어요. 정말 장관이었죠. 다양한 털색의 진돗개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진돗개들이 보여준 활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DNA에 새겨진 사명감의 결과죠. 시상식 사회자의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상을 받은 건 당연히 써니였어요. 생명구조 공로상이라는 새로 만든 상이었죠. 써니가 무대에 올라가자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써니야, 정말 자랑스러워. 써니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축제 이틀째에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동물 행동학자들이 모여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진돗개는 다른 견종과 확연히 다른 특징들을 보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주인에 대한 보호 본능이 탁월하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동물행동학과 교수의 발표였습니다. 이들은 공격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써니가 곰을 상대할 때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 증거죠.
학술적으로도 진돗개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축제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진도의 흙을 캐나다 국립공원에 뿌리는 의식이었어요. 두 나라의 우정과 진돗개를 통한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거였죠. 이제 진돗개는 한국만의 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됐어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써니와 함께 처음 곰을 만났던 그 산에 다시 올라갔어요. 2년 전 그 무서웠던 밤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같은 자리에 텐트를 치고 앉아 있으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써니도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더니 안심한 듯 제 곁에 앉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 써니를 쓰다듬으며 말했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어줬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곰도 나타나지 않았고 써니도 편안하게 잠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쪽 귀는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출을 보며 생각해봤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써니 한 마리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죠.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써니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산하는 길에 다른 등산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써니를 알아봤어요. 어머, 저게가 그 유명한 써니 아닌가요? 맞아요. 곰을 물리친 그 진돗개. 사람들이 써니를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하지만 써니는 여전히 담담했죠. 유명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써니를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써니는 처음부터 영웅이었던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만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었어요. 진정한 영웅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이구나. 지금도 써니는 제 곁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짖지도 않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가끔 산책할 때 써니의 모습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언제든 제가 위험에 처하면 다시 그런 용기를 보여줄 거라는 확신을 말이죠. 고마워, 써니.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써니는 여전히 말없이 꼬리만 한번 흔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해요. 언제든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몇 달 전에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써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린이 도서를 출간한다는 거였죠. 제목은 용감한 진돗개 써니였습니다. 써니가 책의 주인공이 되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 조용한 개가 이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용기와 충성의 상징이 된 거였거든요. 최근에는 영화 제작 제안도 들어왔어요. 할리우드에서 써니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에요. 써니야, 내가 영화배우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써니는 여전히 관심 없다는 표정이에요. 명예나 명성보다는 그냥 제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죠. 가끔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날 밤 써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곰에게 공격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변화들도 없었겠죠.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 써니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 마리의 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진돗개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는 실종자를 찾고, 어떤 개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어떤 개는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어요. 모두 써니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써니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깊은 품격이 느껴져요. 진정한 수호자의 품격 말이죠. 어젯밤에는 꿈을 꿨어요. 써니와 함께 그 산에서 곰을 만나는 꿈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써니가 곁에 있으니까 어떤 위험이 와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꿈에서 깨어나니 써니가 제 침대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잠자리에서도 한쪽 귀는 살짝 세워두고 있었죠. 언제든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고마워, 써니. 정말 고마워. 써니에게 속삭이니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습니다. 잠든 채로도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이제 써니와 저는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행이에요. 써니가 시작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써니야, 우리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자. 써니는 여전히 말없이 제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정한 동반자는 말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써니와 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신뢰로 이어진 우리의 인연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편지를 받았어요. 한국의 한 초등학생이 보낸 편지였죠. 써니 덕분에 우리나라 개가 자랑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커서 써니 같은 용감한 개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써니가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거였거든요. 써니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알고 있니? 써니는 여전히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있습니다. 명성이나 찬사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저 자신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에요. 어제는 새로운 등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알래스카의 데날리 국립공원이에요. 더 험한 곳이지만 써니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번에도 잘 부탁해, 써니. 써니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입니다. 마치 준비됐어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가끔 생각해봅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칼을 든 기사일까요?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히어로일까요? 써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저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존재. 그게 바로 진정한 영웅이에요. 써니는 그런 영웅입니다. 말을 하지 못해도 화려한 모습이 아니어도 진정한 용기와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웅이죠. 고마워, 써니. 내가 있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 써니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변함없는 충성심, 끝없는 사랑, 그리고 언제든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 써니와 함께 보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여요.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괜찮습니다. 써니가 함께니까요. 진돗개 써니, 불곰과 맞선 하얀 수호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동반자. 이것이 써니와 제가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모험을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써니처럼 조용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써니에서 시작됐다니 믿기지 않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특별 영상 상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써니와 곰의 대결 장면이 나오자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저게 우리나라 개야. 정말 자랑스러워. 한국에서 온 김씨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진돗개 훈련 시연, 건강검진, 그리고 입양 상담까지.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영웅견 시상식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특별한 활약을 한 진돗개들을 시상하는 자리였어요. 수색 구조견으로 활약한 개들, 치료견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운 개들, 그리고 범죄 예방에 기여한 개들까지. 이 모든 진돗개들이 보여준 활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DNA에 새겨진 사명감의 결과죠. 시상식 사회자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써니를 비롯한 모든 진돗개들이 보여준 능력은 타고난 것이었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온 진돗개 맥스의 이야기였어요. 산불 현장에서 실종된 등산객 3명을 찾아낸 개였죠.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색 작업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맥스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연기와 화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수색대장의 증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치료견으로 활동하는 진돗개 루나의 사례였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서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 개였습니다. 루나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이가 불안해하기 전에 미리 다가가서 안정시켜줘요.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증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건 당연히 써니였어요. 생명구조 공로상이라는 특별상을 받았죠. 써니가 무대에 올라가자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써니야, 정말 자랑스러워. 써니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살짝 꼬리를 흔들어줬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각국 진돗개들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진돗개들이지만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역시 같은 혈통이라 그런가. 진돗개들끼리는 특별한 교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써니도 다른 진돗개들과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저녁에는 특별한 의식이 열렸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진도의 흙을 캐나다 로키산맥 국립공원에 뿌리는 의식이었죠. 두 나라의 우정과 진돗개를 통한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진돗개는 한국만의 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됐어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텐트에서 써니와 함께 누워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 무서운 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써니야,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 써니는 제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쪽 귀는 살짝 세워둔 채로 말이에요. 언제든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한국 진돗개 써니가 만들어낸 믿기 힘든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본능과 충성심이 한 생명을 구하고 전 세계의 감동과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거창한 힘이 아닌 조용히 곁을 지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진돗개의 특별한 여정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